네, 10년간 무려 453만 개가 팔린 죽음의 살균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집단 사망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5년 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는데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야 검찰의 수사를 계기로 가습제 살균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오늘까지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투쟁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뉴스를 접하고 최근의 상황들을 보는 국민들도 시민들도 이렇게 참 우라통이 터지는데 네. 관련된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5년 동안이나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뤄지지 않았던 뭐 이제서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검찰이 조사하고 언론이 하고 그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정부 조사 결과를 이 제조사들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또 지금은 밝혀졌지만 그 자신들이 조작하고 왜곡한 어떤 그런 연구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이게 일종의 과학 논쟁 비슷하게 이제 네.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또 정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뭐 환경 문제가 아니다, 환경성 질환이 아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각 부처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5년간 계속됐죠. 네. 네, 뭐 다국적 기업인 옥시가 한국에서만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유해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가습기를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가습기를 쓰고요. 네. 또 가습기 물통을 청소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 세정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네. 헹궈서 버리고 네. 다시 또 헹구고 이런 식으로 그 물통을 관리하지 물을 넣은 위에다가 또 이 살균제라고 하는 액상의 그런 케미컬을 넣어서 쓰는 그 방식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는 방식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저희도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써봤거든요. 네. 돈을 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넣는데 그게 이제 독이 됐다는 거죠. 참 너무나 오랜 시간을 끌고 피해자가 많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까지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또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됩니까? 네, 예. 그 4월 25일까지 집계를 최근에 해서 다시 발표를 예. 했는데요. 네. 전부 그 조사되고 신고된 사람은 1,848명. 네. 그 중에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네. 네. 이 사망자 대부분은 3세 이하의 영유아 어린이들과 30대 초반의 산모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도 엄청나지만 네. 지금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다. 그렇죠. 뭐 흔히 하는 얘기인 뭐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전체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의 몸통은 90%가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그 여러 차례 뭐 정부나 아니면 학계에서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10명 중에 2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써봤어요. 네. 그리고 써본 사람의 한 20%는 고농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건강 이상을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잡아도 한 15만 명, 많게 잡으면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어떤 형태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노출됐어요. 영향을 받고 건강에 영향을 받은 네.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신고된 1,848명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죠. 네. 네. 근데 그건 입증을 해야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피해로 인해서 부작용이 났다거나 그 당시에 제품을 사용했던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소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이 제품의 특성이 3,4천 원 하는 그런 일회용품이거든요. 네. 그걸 사서 쓰고 버린 거거든요. 예. 네.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게 1994년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거의 20여 년 전 이야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할 때 비록 영수증이나 제품을 갖고 있지 네. 않더라도
여러 차례 중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일관되게 어디서 샀고 어떻게 사용을 했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그 증빙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을 덜어주면서 피해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는 또 제대로 밝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뭐 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병원 등지에서 사용한 뭐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지금 밝혀진 피해자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서 더 큰 걱정입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물질이 바로 PHMG입니다.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이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네. 원래는 이 살균제에는 뭐 그 액상으로 돼 있는 그런 제품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썩거나 아니면 세균이 끓기 때문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들은 다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샴푸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데도 좀씩 쓰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가습기 살균제로 썼을 때는 이런 피부에 닿는 게 아니고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때 용도가 달라질 때 안전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PHMG를 농약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살균제 성분을 들어간 그 생활용품을 사용을 할 때, 팔을 때 그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 안전하다고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또 그 옥시 레킷 벤키저가 2001년 말씀하신 PHMG로 성분을 바꿀 때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유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사이드 규제 제도가 이미 있었거든요.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노출돼서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을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레킷 벤키저는 유럽에서라면 팔지 못할 그런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았느냐라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면 이 옥시의 한국 지사에서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이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생각, 욕심 이런 게 상당히 좀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좀씩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 이제 레킷 벤키저라는 영국계 회사가 옥시를 인수하면서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그 전에는 이제 프리벤톨 R80이라고 하는 그런 살균제를 썼다가 좀 더 강력한 걸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PHMG인데 그 과정에서 안전 테스트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그 옥시 내부의 연구진 스스로도 이건 안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독일의 이 PHMG 전문가도 이거는 호흡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권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됐는데 그 배경은 한 3억 원 가까이 하는 그 흡입 독성 동물 실험 테스트 비용을 줄이려고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3억 원 아끼려고 지금 100명 넘게 사람을 죽인 거죠. 사람 목숨을 담보로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 또 스토리가 있군요. 레킷 벤키저라는 회사가 옥시를 인수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 회사는 다 영국 회사입니까? 그 영국의 아주 그 큰 다국적 회사예요. 전 세계 뭐 하루에만 3억 명이 자기네 제품을 쓰고 60개국 이상에서 자기네 제품을 판매한다고 그렇게 선전되는 회사고요. 영국 런던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기업으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다국적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그 진 면목을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국 본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시고 그랬을 때 일테면 영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원래 그랬던 기업이면 니네 또 사고 쳤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보면은 그 기업의 명성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와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좀 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게 두 번째인데요. 작년 5월 달에 갔을 때는 진짜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회사는 물론이고 영국의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겨우 이제 가디언이라는 신문에서 한번 내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미 국내에서 워낙에 문제가 됐고 또 옥시 외국인 사장이 일단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주주총회 찾아갔을 때 BBC, 뭐 AP, 로이터 이런 국제적인 언론사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런데 이게
폐에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암을 유발한다든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없는 건가요? 예. 이미 그 1차 조사 보고서 나왔을 때 백서에 그런 얘기들이 다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정부의 첫 번째 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정부가 이제 조사 자체를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겨우 하는 거라서 네. 폐 손상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제 제한적인 그런 조사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미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습기를 사용한 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가습기에서 나오는 증기가 네, 코를 통해서 또는 이런 피부나 눈 같은 점막에 다 닿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속에 있는 그 PHMG라고 하는 그런 살균 성분이 다 자극을 일으키게 되겠죠. 네. 또 코로 들어가서 기관지로 들어가면은 이 호흡기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신고된 분들의 상당 숫자는 천식이나 비염을 호소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위거든요. 게다가 이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산소와 함께 피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피의 혈류를 통해서 우리 몸 전 모든 곳에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폐뿐만이 아니고 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의 정부의 판정 기준은 폐에만 집중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정 기준이 보완돼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다양한 부위의 피해에 대한 관련성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집단 사망자가 발생한 게 2011년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부가 조사가 하는 게 2013년. 네, 첫 번째 조사가 2013년에 시작이 돼서 결과는 2014년에 나옵니다. 첫 조사를 하기까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2년이 걸린 거예요? 뭐 말도 못합니다. 예. 그 처음에는 정부가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피해 신고조차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명, 뭐 200명 이렇게 받아서 계속 발표를 하고 또 조사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조사해 주세요. 해서 6개월 동안 그분들의 자비로 또 조사를 했고 그제서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또 할까 말까 하는데 뭐 피해자들의 폐활량이나 또 폐 CT 같은 걸 다 찍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걸 왜 찍느냐 근거 없다고 그러고 또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3년이 그냥 흘러갔었습니다. 참 어느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인지 참 답답할 나름이고요. 예. 그 영국 가신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러면은 뭐 언론이나 이 경각심들은 이제 컸는데 결국 이제 정작 이제 회사 측 입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회사 측 입장에서는 뭐 일부 좀 사과를 했다는 것도 있고 언론 보도된 거를 보면은 또 진정한 사과가 아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다는 표현도 있고요. 어떠신 거예요?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간 거는 주주총회장을 찾아가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 주주들이 직접 경영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문책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레킷 뱅키저의 국제본부 CEO 그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는 심히 유감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퍼스널리 소리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본사에 가서. 그랬더니 주주들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도대체 퍼스널리 소리가 무슨 말이냐. 우리는 CEO 당신을 CEO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지. 무슨 애들 아빠 개인으로서 묻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더니 하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그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에 직접 와서 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자기는 뭐 할 얘기 다 했다는 식으로 그냥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진심이 없구나. 이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결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금 불매 운동이 단순히 옥시 제품 몇 개가 아니고 레킷 뱅키저 전체 전 세계적인 어떤 소비자의 분노로 그렇게 확산이 돼야 이 CEO가 정신 차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논란이 14명의 사망자를 낸 세퓨에 대한 논란도 큽니다. 여기는 아주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더하더군요. 세퓨라는 곳은. 지금 뭐 이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제조사들이 굉장히 큰 회사들인 거죠. 뭐 금방 말씀 레킷 뱅키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인 테스코.
테스코가 삼성과 함께 국내에서 사용한 게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롯데, 애경, SK 뭐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이 관련이 돼 있었는데 유독 네. 이 세퓨만큼은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은 그 아주 구멍가게 수준의 네. 그런 제조를 했던 분인데 이 세퓨 제품은 어처구니 없게도 원료 자체는 덴마크에서 수입을 하면서 그 제품 겉에다가 유럽에서 안전 승인이 난 이런 식으로 유럽에 무슨 뭐 안전 승인 난 무슨 뭐 솔루션 뭐 이래가면서 네.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 인터넷으로만 팔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 지금 뭐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아, 유럽 제품이니까 안전하구나, 믿을 수 있구나. 인터넷으로만 파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네. 2009년부터 3년 동안 팔았는데 사망자만 무려 현재 1, 2차 조사에서만 14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결과를 낳았죠. 네. 그 대형 마트들은 이제 보면은 그 레키페저 보다는 그래도 좀 고개 숙여 뭐 대표들이 나와서 사과하는 모습들도 먼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이런 대형 마트들이 향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대형 마트들은 일부 그 국민들께서는 그냥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네. 예, 옥시나 아니면 애경 제품을 그냥 파는 거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네, 대형 마트들 그러니까 롯데나 이마트 뭐 이런 곳은 자기네 브랜드를 붙인 PB 상품을 파는 거예요. 잘 팔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싸게 하려고. 그렇죠. 원가를 더 싸게 많은 하기 이윤을 위해서. 얻으려고 자기네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게 PB 네. 상품 아닙니까? 그러면 PB 상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아, 이거는 우리는 판매만 했다는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롯데 마트 측에서 제일 처음에 사과를 했죠. 네. 4월 18일 날. 그거는 바로 이틀 뒤에 검찰 소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사과지 전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뒤로 2주 있다가 또 옥시에서도 사과를 했죠. 하지만 그 옥시의 사과는 당시에는 이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불매운동이 무서워서 한 사과다. 결국은 아직까지 어느 회사도 어느 제조사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짜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뭐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서 탈취제, 방향제 그리고 섬유 유연제 또 표백제 등의 다른 세제로까지 불신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세제들은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네, 이번 기회에 그런 우리 생활 주변에 생활용품이 정말로 소비자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안전한지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요. 네. 저는 모든 생활용품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교훈은 그 제품이 분무돼서 어떤 형태든 스프레이 돼가지고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 중에 직접적으로 스프레이 되는 그런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안전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고 모든 제조사들은 자기네 제품이 안전하다는 호흡 독성 테스트를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를 제출을 하면 계속 네. 팔을 수 있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전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게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품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기 기피제라고 해서 뿌리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옷 탈취제 이것도 뿌리는 것도 그렇고, 네. 네. 무슨 또 이 모기약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 아이들도 스프레이 화장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써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은 지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민감해서 어른들한테 괜찮은 제품이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런 이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앞서 거의 예. 농약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한 그 규제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좋다 네, 이거예요. 네. 지금은 그러면 그런 게 좀 갖춰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법이라고 해서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평가 법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환경부는 이 법으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 법은 국내에 있는 화학물질 만드는 업자들이 회사들이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럽의 제도가 워낙 세니까 네. 우리도 적당히 비슷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예, 국내 소비자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허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본사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국제적인 법원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실 계획이나 혹시 그럴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뭐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여러 네. 가지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당장 네.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파견된 기업과 인권 특별조사관들하고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고 저는 또 더 나아가서 그 국제사법재판소 같은데 네. 제소를 해서 그 사법적인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2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과 산모가 죽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교훈으로 이게 확산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유엔 총회 같은 곳에서 결의문으로 채택을 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만들도록 하자. 그런 메시지가 국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재발을 막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규제도 필요할 거고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지금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달려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뭐 환경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특히 네. 이제 환경 보건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로 인한 어떤 건강 피해 이런 문제가 네. 기존의 이제 환경 문제 그 시각, 그러니까 뭐 수질, 대기, 폐기물, 오염 이런 네. 기존의 시각에서 이제는 생태계 및 사람의 건강 문제로 환경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희들이 원래 뭐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업이나 혹은 뭐 정부나 책임을 규명을 해서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나 뭐 할 일이 너무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방향이나 혹은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하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좀 이 문제에 힘을 좀 실어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예, 검찰이 그 모든 관계된 어떤 회사의 책임자,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방관하고 또 이거를 악화시킨 어떤 그런 정부 책임자들을 포함한 그런 단죄하는 그런 기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제조사들은 과실치사, 그러니까 뭐 실수했다가 아니고 이거는 엄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의도된 피해자들에게 이런 상품을 쓰면은 죽고 다칠 줄을 알면서도 판 어떤 그런 일종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엄벌을 할 수 있는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이 사회적으로 확실하게 남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과거에 오래전에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치고 죽었거나 병원에 갔거나 네. 이런 기억이 있다면 기억을 잘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그 피해들이 모두 다 드러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옥시나 롯데나 이런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의 도움을 주는 결과만 갖고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을 지금 당장 사용을 중단하시고 네.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그 제품 써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게 명백하게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가지 않았지 그게 어느 정도 건강에 지금 다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그걸 참 어떻게 이제 입증하겠어요.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 명백하게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라는 말씀. 생활 속에 스프레이 제품 같은 거 다시 한번 보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뭐 우리가 계속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를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의심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게 참 피곤한 일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에 앞서 있는 유럽 같은 곳에서도 이런 네. 경험을 통해서 제도가 보완이 되고 인식이 이렇게 높아진 거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일이고 돌아가신 분들께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꼭 하시고 싶으나 뭐 전달하고 싶은 말씀? 아닙니다. 근데 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사용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은 좀 애매할 거예요. 네. 이거 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케미컬에 노출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일단은 사용을 했고 언제쯤 노출이 됐었다라는 거를 메모해 놓으시고 네. 신고를 일단 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암에 안 걸리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걸렸을 경우에 그 관련성을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신고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게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뤘는데 이게 지금 드러난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과 함께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